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바이오가 참 추억의 섹터긴 한데 언제 대체 정말 다시 돌아올까 싶죠, 그죠? 근데 이게 머지않은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스닥 바이오 지수인데,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7월 초에 이제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좀 복귀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키웠다가 금방 또 죽어가지고 싹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7월 중순 지나면서 이제 금방 하락을 보여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그러면서 이게 바이오의 그런 회복에 대한 게 참 언제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낫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 바이오가 좀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지수는 7월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이 7월 7일 날 저점을 찍은 건데, 얘는 7월 10일 날 저점을 찍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저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훨씬 낮죠, 그죠? 얘는 중순에서 꺾이지 않고 꺾이는가 싶더니 금방 다시 튀어 올라서, 사실 뭐 8월에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7월 뭐 10일에 바닥 찍고 오른 걸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거의 한 12%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가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 지수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뭐 2차 전지나 이런 쏠림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살짝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성장 업종에 오히려 이 자금들이 쏠렸던 게 가면서 좀 성장 업종, 새로운 성장 업종들에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그 중에 대부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강자입니다. 사실 기존의 강자들. 그래서 이때까지는 2차 전지에 다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뺏겼던 자금들을 다시 좀 찾아오는 과정에서 있는 게,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반도체, 그죠? 반도체 얘기 제가 워낙 또 많이 드리기도 하고, 반도체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그죠? 자동차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자동차는 2차 전지랑 연결이 돼 있기도 하니까 자동차도 있고, 근데 여기다가 살짝 의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잊혀진 섹터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바이오도 요 안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진했었던 성장 업종에 기존의 강자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거에 바이오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바이오,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의 주를 좀 이룬다면, 미국은 이제 의료 장비들 이런 게 되게 미국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들의 이 뭐 지표나 뭐 다른 것들이 좀 업황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런 의료 장비들, 바이오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좀 유지가 되면서 뭐 미국 바이오도 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요걸 같이 이제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의료 장비의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바이오가 동행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살짝 뒤에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를 보면,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뭐 제약, 그리고 의료 서비스 있죠. 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나눕니다. 또 우리가 바이오 섹터라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섹터들이 한 요 정도로 나누어지거든요. 제약, 그리고 서비스, 장비,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변동성이 제일 큰 게 누구냐면 딱 알겠죠? 얘가 제일 크죠, 뭐죠? 변동성은 얘가 제일 큽니다. 잘 될 땐 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땐 또 엄청 떨어지고,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큰 거죠. 바이오가 크고, 그 다음 큰 게 의료 장비입니다. 제약과 의료 서비스보다는 확실히 장비랑 바이오 요쪽이 세요. 요걸 좀 보시면 의료 장비 주가랑 EPS인데, 그림을 보면 이제 2006년 근처부터 해가지고 이 의료 장비들을 보면 얘네가 계속 이제 이 주가가 치고 올라옵니다. 쭉 치고 올라오다가 고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습니다. 그죠? 15년을 올라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좀 크게 꺾였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졌다가 요때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이제 하회하게 되는, 그 이후로 사실 바이오들을 여러분들은 좀 거의 믿고 살았죠,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근데 최근에 이게 다시 반등을 보여가지고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냐, 좀 추세적인 의료 장비들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검은색 EPS를 보면, 검은색 선이 EPS거든요. YOY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요걸 보면 올해 마이너스 20%입니다. 요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0%면 사실 거의 뭐 거의 바닥이죠, 바닥. 그죠? 요 점선 있잖아요, 점선. 요 점선을 보면 최저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최저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봤을 때 이익단 EPS가 얼마나 나빠진 거냐 하면 마이너스 20% 이러면 이제 이게 제일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저런 말 쓰죠. MDD라고. MDD란 말을 쓰는데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맥스로 드로우 다운된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요게 이제 요 점선이거든요. 요 점선이 마이너스 20%니까 이 정도 되면 올라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한 자리라고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여기를 깰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표 의료 장비 기업들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떨모 피셔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에버트 레버러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이 이제 떨모 피셔고요. 서모 피셔고, 그리고 이 오른쪽이 에버트 레버러토리입니다. 근데 둘 다 보면 이 EPS 증가율을 볼 건데 검정색 선입니다. 이걸 보시면 0%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살짝 올라오려고 그러죠.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조금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에버트를 보더라도 이 0%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아주 살짝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 검정색 선이. 그러니까 이 EPS 증가율 추이를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일단 모두 호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아직 뭐 0%보다 아주 심각하게 확 올라가지고 엄청난 플러스권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게 20일, 2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요 언저리겠죠. 요 기록하다가 살짝 0 위로 올라온, 이제 막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대표 의료 장비 기업 둘도 있는데 또 이제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 두 개까지 더 해가지고 네 개 기업의 컨센을 따르면 이들의 컨센서스가 올해 하반기의 EPS는 13%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은 일단 좋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계속 마이너스권이었다가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슬쩍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EPS는 13% 정도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 예측에 따르면 매출 변화율도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5%인데 하반기에는 플러스 4%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성이 회복이 되면서 의료장비 주가가 더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면, 뭐 7월에 바닥 찍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다시 꺾이고 했지만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들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어떤 시차와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바이오 지수도 같은 궤적을 그릴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건 이제 그래프가 뭐냐면 의료 장비하고 바이오 주가 추이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바이오가 이제 검정색 선이고 의료 장비가 빨간색 선인데, 바이오 주가는 의료 장비 주가보다는 살짝 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 장비 업황이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컨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컨센에 따라서 바이오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는 진짜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게 또 이 다음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DD 그래프거든요. 이 그림의 왼쪽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바이오 지수의 이 고점 대비 하락폭이 여기까지 뚝 빠집니다. 그죠? 요 언저리가 보이죠. 그죠? 요게 요 점선 있죠. 요 점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나는 아까도 점선 봤죠. 이게 MDD가 40%입니다.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제일 많이 꺾이는 게 몇 프로인가? 요걸 통계상에 이제 줄을 쳐놓고 그 근처에 오면 대부분 여길 깨진 않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아까는 이제 이익이었다면
이 지수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제일 컸던 게 2022년에 40% 근처를 찍었는데 요거를 이제 반등이 이제 막 하다가 여기까지 뚝 꺾였는데 꺾였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점선보다는 이제 위에서 놀겠다라는 느낌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 바이오는 이게 이제 40% 이제 이 선을 대부분 지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많이 꺾였을 때도 40% 정도에서 반등을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미국의 또 바이오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더 보는 이유는 나스닥 대비 바이오의 상대 주가를 보면 지금 최저입니다. 최저. 여기도 역시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 0.29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대비 바이오 지수 비율이 0.29인데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더 깨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바닥을 찍고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통계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그림의 오른쪽,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바이오 주가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 바이오, 나스닥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는 요구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선 여기에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 나스닥 바이오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요구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었지만 다시 떨어져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올라 있죠, 그죠? 얘는 요만큼 올라 있고 우리는 이만큼 올라 있거든요. 요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짧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바이오보다는 뭐 주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이걸 좀 길게 늘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제니어리부터 지금 이 어거스트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1월부터 8월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좀 길게 늘려서 2020년 이 코로나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이제 스타트 한다는 자리에서 봤을 때 나스닥 바이오는 요 위에 있고요. 한국 바이오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한국 바이오가 나스닥 바이오보다 조금 좋은 우리가 한국이 미국보다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좋은 거지 올해 들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3, 4년 놓고 봐도 우리가 훨씬 안 좋아요. 딱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괴리를 메꿔야 되는데 뭐 항상 메꾸냐가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다닙니다. 원래 이게 항상 동행해 왔기 때문에 이 간격은 메워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기사처럼 이제 뭐 소외됐던 바이오주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처럼 이 기사처럼 뭐 어떤 이 기대감이나 이런 건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만 이제 바이오에는 위험도가 높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고 실적이나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 모멘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